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직장, 육아, 신체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는 폐경기가 되면 임신과 출산으로 달라진 신체 변화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볼일을 이렇게 보면 조금포근하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걸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리 잘 나고 여러 가지 그랬었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변을 봐도 밑이 묵직하고 뻐근하고 아주 불쾌한 정도. 건강검진하러 와서 대장 내시경 처음 했어요. 제가 용종을 2개 떼고 해. 대변이 가누고 해. 그래도 좀 묵직한 것도 있고요.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과 장기들은 본래 자리에 있어야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간혹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변화된 신체는 여성들의 골반 내 장기를 지탱해주는 골반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골반저 질환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인 골반저 질환에 대해 김경래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이제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이제 골반저 질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골반 바닥을 구성하는 장기, 즉 앞쪽에 방광이라든지 중간에 자궁 그리고 뒤쪽에 이제 직장이 있는데요. 골반저 근육이라든지 인대, 혈관 등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해져 가지고 이들 장기가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심지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직장 탈출증, 직장류, 그리고 자궁 및 질 탈출증, 방광류 등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제 할머니들이나 중년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밑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직장 탈출증이라든지 직장류, 그리고 자궁 및 질 탈출증과 방광류 등으로 인해서 이런 배변장애라든지 배뇨장애, 그리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을 통칭해서 골반저 질환이라고 합니다. 골반 장기 탈출의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주로 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과 또 그로 인한 외상이라든지 그리고 수술,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변비 등이 있고, 특히 이제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천적 근질환과 그다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환자에 찾아오셨을 때의 그 문진과 가벼운 신체 검사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류라든지 직장 찰의 경우에는 배변 조영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저 질환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방문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항문외과라든지 비뇨기과 그리고 부인과 등을 차례로 다니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저희 외과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광이 빠져내려오는 방광류라든지 그다음에 자궁 및 질벽이 이제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에서 주로 회음 접근법보다는 효과적인 복강경 수술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반저 질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점입니다. 직장, 방광, 자궁 등을 진단해서 당장의 위험 신호가 없다고 해도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반저 질환이 클리닉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통합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던 수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병원을 찾은 박순필 씨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밀려나오는 직장류와 잔변감으로 매우 힘들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훨씬 좋아졌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변이 가누고 해.
그래도 좀 묵직한 것도 있고요. 이제 이래서 했습니다. 건강검진하러 와서 70이 다 돼가도 대장 내시경 처음 했어요. 해보니까 이런 게 생겨서 원장님이 설명을 그 안에서 들어가가 있다 하면서 크게 보인다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잘 나서 회복이 너무 빠르고 좋아요. 확실히 그 전보다는 한결 배변 보시는 게 좋아졌다, 그죠? 예. 그때 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도 시원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했어요. 그거는 좀 어때? 그것도 이제 확실히 좋아졌고. 좋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어쨌든 저번에 우리 수술하시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다, 그죠? 이 수술 전에 찍은 이게 배변 조영술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직장하고 질하고 사이에 있는 그 격벽이 이제 앞으로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밀려 나간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힘을 줘가지고 끙 하고 변을 보는데 어때요? 더 커지죠, 이렇게 쑥 밀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이라면은 직장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밀려가 버리니까 그렇죠. 변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제대로 배변 볼 때 힘을 못 받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증상은 좋아지셨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저희가 이 사진을 또 한번 찍어서 결과를 확인을 할 겁니다. 평소와는 다를 거 없습니다. 식사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달 뒤에 예약 잡고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필 환자분 같은 경우는 66세 여자 환자시고요. 이제 주된 증상이 이제 이 외부 쪽으로 배변 시에 이제 밀려 나오는 그 직장류 그리고 이제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을 주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한 2013년도쯤에 치액 수술을 한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마거력은 없으셨는데 잔변감이라든지 이런 주증상 때문에 배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고 이렇게 직장과 항문과 그리고 질벽 사이에 있는 이 경막이 있습니다. 이 경막이 자체가 앞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것이 보이시죠? 이러한 아주 큰 직장류가 있었고 또한 이제 배변 조영 촬영술에서 이런 직장탈 빠지는 것이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나눕니다. 보통 5단계까지 나누는데 한 3, 4단계에 해당되는 꽤 심한 직장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장탈과 직장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강경화, 전방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탈출증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발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나 변비, 임신, 다산, 유전적 원인 등이 직장 탈출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직장탈은 이제 결장의 일부가 항문 쪽으로 밀려 나와서 항문의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배변에 어려움을 겪어서 변비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성 변비의 경우에는 이제 수분 섭취라든지 식이요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변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만성 변비에 이제 시달리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탈 외에 이제 직장류도 변비와 증상이 비슷해서 변비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류는 일종의 이제 배변 장애로서 직장과 질 사이의 벽이 약해져 가지고 질 쪽으로 볼록하게 붉어져 나가는 것이죠. 직장벽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늘어난 이제 주머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상은 이제 초기에는 배변 때 항문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배변감, 통증, 그리고 이물감이 올 수가 있고요. 점액이 분비된다든지 변인이 있으나 막혀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폐쇄성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해지면 항문이 빠져나와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빠져나온 장 점막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선홍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탈출술의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크게 항문을 통한 이제 수술과 복강내 수술로 나누어집니다. 항문을 통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데 비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은 이 복강경을 통한 복강내 수술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순필 환자가 받은 수술이죠. 복강경 전방 인공막 직장 고정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지나가는 직장의 옆이나 뒤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재발률도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지요. 안도 깨끗하고 느낌이 오던데요. 제가 원산 복구했는 것 같아요. 변도 크고 잘 나오고 그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의료진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김경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 함께 찬찬히 자료를 훑어보는데요. 오늘 수술할 환자의 증상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김경민 씨 63세 여자 환자십니다. 환자분은 한 수년 전부터 그 잔변감이 있고 변은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보고 계시고 배변 조영술상 사이즈는 보통 한 5, 6cm 정도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점막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거의 항문관 입구까지 내려오는 한 4기 정도에 해당되는 직장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 원장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회의에서 의료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회의의 주인공인 김경민 씨의 입원실인데요. 수술 전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는 딸의 목소리에 경민 씨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입니다. 배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포만감도 많고 아주 안 좋았거든요. 배가 더부룩하고 변을 봐도 밑이 묵직하고 뻐근하고 아주 불쾌한 정도. 화장실도 조금 자주 갔었고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화장실 가는 게 첫째로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갈 때 되면은 앉아 있기가도 좀 힘들었고 제가 몇 년 전에 아팠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공포증도 있었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마음이 지금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 원장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어제 관장하고 불편하진 않았고요. 너무 편안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변도 많이 나왔고.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네. 마취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물어보곤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들어가서 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직장 탈이지 않습니까? 직장 탈과 직장류이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하고 그것은 산부인과 쌤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그럼 돼요. 천천히 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이따가 수술방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민 환자는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그 배변 후에 잔변감 그리고 배변 시에 배변이 힘든 이러한 그 폐쇄성 배변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시게 됐습니다. 김경민 환자의 그 배변 조영술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앞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퀴징 상태, 당겼을 때 우리가 힘을 줘서 오므렸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을 보는 힘을 줬을 때의 상태인데 질과 직장 사이의 경막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5 내지 6cm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직장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직장의 전벽이 이렇게 주저앉게 깔때기 모양으로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수술실로 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경민 씨. 긴장하는 듯 굳어진 얼굴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5년 전 진행된 수술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숨 푹 자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환자 같은 경우는 직장류와 직장탈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 전방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질 후반부 벽과 그다음에 청골을 연결시켜주는 질 청골 고정술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복강경 전방 인공막 직장 고정술은 빠져나온 직장을 끌어올려 인공막으로 고정하는 수술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복강경을 통해 배 안으로 직장을 박리해서 끌어올린 후 인공막을 이용해 직장을 고정하게 되는데요. 직장의 옆이나 뒤쪽을 건드리지 않아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재발률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예상대로 잘 되었고요. 이 인공막이라는 것이 직장과 그다음에 골반을 서로 당기고 있는 그 텐션,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변 활동할 때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정도는 경한 정도의 변비약 정도를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한 2달 정도 뒤에는 배변 조형 차용술을 다시 한 번 더 찍습니다. 찍어서 수술 후의 그 경과라든지 어떤 그 결과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통은 그 치료를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첫째로 못했던 공부도 좀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직장 생활도 또 하고 싶고 이제는 내 혼자 홀홀 날아가고 싶어. 배변할 때 용을 써도 잘 안 나오는 폐쇄성 변비 증상이었던 공영숙 씨는 수년 전부터 배변이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있어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너무 예민한 성격이라서 다른 데 집을 떠나서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비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내시 영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볼일을 이렇게 보면 조금 보고 나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걸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달이 잘 나고 여러 가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시경을 찍었는데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또 화면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과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네, 그동안 좀 어땠습니까? 많이 좋았어요. 좋았고. 네, 좋아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장실 소변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특히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도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잠 깨는 것도 없고 일단 그 부분이 너무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술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네. 끙하고 변을 보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렇게 쑥. 직장 자체가 눌려버리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앞쪽에 있는 벽이 항문까지 내려버리죠. 항문관까지 쑥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죠? 볼 때마다 힘들고 암만 용을 써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증상이. 암인가 싶어서 그렇죠. 내시경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방류를 해서 이 앞쪽에 늘어난 장 쪽, 그죠? 직장 앞에다가 인공천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주 젊었을 때처럼 옛날처럼 완전히 싹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호전이 있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지니까 그렇게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숙 환자도 이제 배변 시에 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잔변감이 남는다. 그리고 한 수년 전부터 폐쇄성 변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신체 검사라든지 환자의 그 문진을 통해서 이런 직장탈이나 직장류가 의심이 되어가지고 배변 조형술을 짓게 되었습니다. 찍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질과 직장 사이의 격벽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그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는 한 중간 정도의 직장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탈이 또 한 3기에서 한 4기 정도로 보여가지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배변 조영술상 직장류라든지 직장 탈이 진단이 내려져서 복강경하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질의 후벽 쪽과 천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당겨주는 질천골 고정술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직장 탈출증은 배변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고 대변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출한 직장의 점액으로 인해 피부가 헐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간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고 직장 점막이 손상되면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행된 직장 탈출증에서는 그 항문 관략근의 손상이 이제 심해집니다. 따라서 대변 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변 실금 증상에는 이제 방귀 같은 게 새는 가스 실금이라든지 무름변이 새는 불완전 배변 실금, 그리고 이제 보통 변이나 딱딱한 변도 새는 완전 대변 실금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직장 탈출증에 의한 변실금은 그 항문 관략근이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약해져서 또 주변 신경까지 손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호전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 탈출증이 오래될수록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의 대변 실금이라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든지 음식 조절,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해서 직장의 감각을 되살리는 재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속 초음파를 통해서 항문 관략근을 그 목표로 하는 깊이에 이제 집중시켜서 대략 한 60도 정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근육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항문 관략근 재건술이라든지 이식술, 그리고 성형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항문 관략근 주변으로 이런 그 실리콘 슬링이라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둘러싸게 해서 하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수술 이후에는 낮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대변 문제도 역시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잘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 탈출증 예방은 이제 모든 질병의 예방법과 동일합니다.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또 하루에 그 규칙적인 또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배변 습관이 원인이 되는 반복되는 설사라든지 변비를 예방하고 또 평소 맵고 자극적인 음식, 지나친 음주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탈출증이 증상이 생기면 사실 어디로 갈지, 무슨 병원에 갈지 몰라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기가 꺼려지죠. 하지만 이제 증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골반저 질환 클리닉이 있는 대장학문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탈출증의 경우 85%가 여자 환자이고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삶의 질과 자신감을 위해 지금부터 내 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 곳곳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강 조직 역시 약해지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충치, 잇몸 질환 등 다양한 치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치아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아가 모두 빠져 무치약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끊임없는 흡연, 과도한 그 스트레스, 육체적 피곤,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치아더라고요. 위에는 전체 보면 틀렸는데 먹는 거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먹는 낙이 없었어요. 통증이 오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욱시로 쑤시고 치아 자체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못 먹고 상태가 나빠진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 치아와 잇몸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수의 치아가 빠진 경우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전신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으니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편리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용석 원장과 함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족할 때는 뼈이식이랑 임플란트랑 같이 시행하는 이제 뼈이식 임플란트가 있고요. 이가 안 좋아서 이를 빼는 경우에 주변에 뼈가 충분하다고 하면 발치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후 즉시 심립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생체 촉진 효과를 좀 더 유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임플란트가 있고요.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전체 치아 모든 치아를 다 이제 회복시키는 전체 치아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몇 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임플란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CT랑 구강 스캔 등을 이용해서 환자분 입안에 딱 맞는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랑 프라치라고 하는 그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컴퓨터나 구강 스캐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만드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치 임플란트는 전체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 치아 모든 개수를 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치아를 이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프라치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디지털적으로 사용하여 프라치로 임플란트를 한다. 이거를 이제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아무래도 저렴해져서 경제적으로 일단 효과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틀니는 꼈다 뺐다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이제 수축을 해서 잘 안 맞아서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디지털 프라치는 고정형으로 억지로 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랑은 다르게 오히려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훨씬 더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싱그러운 화요일 아침. 이국종 씨는 오늘 치과 진료가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아서인지 휴대전화 속의 음식들이 군침이 돌게 하는데요. 틀니가 너무 불편해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국종 씨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이가 아팠는데 아픈 이유는 끊임없는 흡연, 그리고 과도한 그 스트레스, 육체적 피곤으로 인한 그냥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됐겠죠. 입맛이 없으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치아더라고요. 그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는데 바로 내 그 비즈니스 사업체 옆이 치과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는 틀니를 일단 했어요, 임시로. 그래서 그걸로 버티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치과를 찾게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 거주지가 양산인데 저를 엑스레이 다 찍더니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안 된다니까 참담했죠. 그때 심정. 진료를 받기 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국종 씨.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치료 전후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도 살펴보는데요. 프라치 시술을 한 후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어떠세요? 그거 많이 부드러워. 많이 좋아졌어요. 앙 다물어 보세요. 보니까 이 입 안쪽으로 해가지고 치석 같은 것들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이게 임플란트긴 하지만 보철물로 하나로 통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도 양치질을 하기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높이나 이런 것들은 그 원장님이랑 조정을 해가지고 잘 맞물리고 계세요. 그래서 딱 좋고 하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체크하고 문제 없는지 보고 그러고 나면 한 3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좀 기간 늘려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전체적으로 환자분은 모든 치아가 다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위아래 전부 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무래도 그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굉장히 치료 비용 자체가 비싸서 틀니로 해가지고 일단은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틀니 때문에 불편함도 많이 있으셨고 음식물 섭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편하다고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아가 모두 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디지털 프라치로 치료하는 거를 일단은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은 CT를 찍어서 환자분 입안에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왼쪽 이제 위에 부분인데 남아있는 뼈들이 틀니를 오래 사용하셔서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로 일단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위에랑 밑에랑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디지털 프라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뼈가 그나마 조금 많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런 어금니 같은 부위들은 필수적으로 음식을 씹는데 큰 힘을 받아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리식까지 하는 것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수술한 당일날 임시치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시치아로 한 2-3개월 정도 유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뼈랑 임플란트랑 어느 정도 단단하게 붙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완전히 보철물을 만드는데 그때도 이제 컴퓨터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분의 입안 상태의 본을 뜬 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계시는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이 디지털화돼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한 수술 방법인데요.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프라치형 보철물을 고정하는 치료로 무치약 환자들에게 적합한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원한 첫날 환자분이랑 상담을 해서 치료가 결정이 되게 되면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지금 상태랑 똑같이 유지를 나중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본을 떠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볼 수 있는 CT를 촬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안의 구강 스캔을 통해서 뭐 남아있는 잇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일단 파악할 수 있게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 뒤로 보게 되면 이런 CT 자료들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뼈가 충분히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는 게 좋은지 몇 개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한 당일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런 임시치아가 나오는데 고정이 뼈랑 임플란트가 잘 된 경우에는 바로 장착을 해서 수술한 당일날도 이제 치아를 형태를 다 유지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임시 틀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동안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2달,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이제 경과를 보면서 임플란트랑 뼈랑 단단하게 붙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단단하게 잘 붙었다고 판단이 되면 입안에 어떤 기구들을 체결을 해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바로 본 뜨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한 보철물이 나오고 그걸 이제 연결해서 환자분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일단 틀니하고 임플란트 자체는 비교 불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시술 받고 치료받는 전 가정이 만족스러워요. 다 먹죠. 못 먹는 거 없죠.
지금은 뭐 돌도 씹을 것 같아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채 처음 치과를 찾았던 서소봉 씨는 완전 틀니를 사용하던 환자였습니다. 헐거워지고 불편한 틀니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은 후 삶의 희망이 생길 만큼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빨이 원래 강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빠지더라고요. 이 이빨이 함몰되다시피 해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거의 좀 많이 나빠졌어요. 위에는 전체 보면 틀리였는데 씹지를 못하니까 먹는 거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런 걸로 해서 좀 먹었지 먹는 낙이 없었어요. 오늘 소봉 씨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물체를 초과하는 성질을 가진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해서 경조직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를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숨어있는 질병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프라치 시술 후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따로 불편하신 데는 지금 없으세요? 오른쪽 아래 옛날에 치료받은데 네. 약간 덧나가지고 한 번씩 좀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누르면 아파요. 누르면 아파요? 거기 한번 음식물 끼고 이러니까 조금씩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는 한 번씩 볼게 소독하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은 딱히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오른쪽만 주로 씹다 보니까 왼쪽은 잘 안 씹거든요.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쪽으로만 씹거든요. 지금 여기 이쪽 부분에 여기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음식물이 조금씩 끼어요. 보니까 보철물 밑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깨끗하게만 잘 씻어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 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붓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뭐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거 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환자분은 위에만 그 치아가 모두 없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위에는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고 아래쪽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치아가 있으셔가지고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었습니다. 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계속 틀니를 사용하셨고 이가 하나씩 빠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본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틀니로 바로 진행을 하셨고요. 틀니를 아무래도 사용하다가 보니 음식물 먹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뭐 틀니들이 덜끄덕거리면서 잇몸을 찌른다거나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나신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셔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안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식이라고 하는 가철식 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 거고요.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거는 꼈다 뺐다 할 수 없는 고정식으로 치아랑 뼈에 완전히 붙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환자분 위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틀니만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CT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전체 프라치 임플란트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는 5개의 임플란트를 뼈가 있는 부위랑 어금니 부위에 뼈 이식을 통해서 식립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위에가 임플란트가 가능하여서 위에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 밑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더 단단하게 사용하고 싶으셔서 밑에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서 지금 현재는 위아래 모든 치아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한 10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 바람은 이제 보면 이 이빨을 갖다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끝까지 좀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죠.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한 이곳은 김길중 어머니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입니다.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서인지 오늘도 그림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치아 문제로 그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치아 통증은 그녀를 너무나 괴롭혔다고 하네요. 미술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통증이 오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통증이 많이 오고 치아 자체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강의할 때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이 어이잖아요. 근데 밑에 틀니를 해놓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말 어휘가 잘 안 됐었어요. 그게 참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이가 그러니까. 한창 그림에 빠져있던 그녀가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오늘 치과 진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과 가는 날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김길중 어머니. 오늘도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부분 틀니를 사용했던 김길중 어머니는 틀니가 헐거워져 말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어 강사 일도 잠깐 쉬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프라치 수술 후 새로운 삶을 찾은 듯 달라졌는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김길중 어머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온 게 2004년대 그 지인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양쪽 어금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쪽 왼쪽 임플란트를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오른쪽에 또 어금니가 그때는 완전 임플란트가 아니고 부분 임플란트를 끼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2년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용하시는 건 지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잘 먹고. 네. 뒤로 한번 그러면 기대서 입안에 한번 볼게요. 통으로 하나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편하실 텐데 잇몸이랑 맞닿는 부위들에 음식물들이 조금 끼실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먹고 나서는 바로 막 네, 오토픽하고 예, 양치하고. 어떻게 하고 그 조그맣게 주신 거 그 안에 다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부터는 네. 치아랑 우리 보철물 사이 그리고 뼈랑 보철물이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아랫 얘기하는 거죠? 아래쪽 요런데 공간들이 예. 조금씩 있잖아요. 예. 이제 뭐 먹으면 침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이물질 세균 같은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간 칫솔 그런 것들 주신 거 이거 해가지고 그거 써주고 이제부터는 유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만 잘 되기만 하면 저희 병원 뭐 굳이 막 자주 오실 필요는 없고 2, 3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입안 청소 이제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오늘 봤으니까 2개월이나 3개월? 3개월 있다 오셔가지고 네네. 그때는 또 입안에 청소 우리 저번에 예, 했던 거 알겠습니다. 하고 또 뭐 문제 있는지 이런 거 엑스레이 찍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김길중 환자분은 이제 예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다니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진료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셨던 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2개, 이렇게 2개 있는 상태로 이제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이신데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내원하셔서 위에보다는 아래쪽에 힘이 조금 더 약하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하시고자 내원하여서 이제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김길중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남아있는 치아 이 위아래 관계를 먼저 체득을 한 다음에요. CT를 찍어서 남아있는 뼈의 상태를 일단은 보게 됩니다. 치아 주변으로 이미 뼈가 다 녹아서 이제 치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셨고 잇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분석이 되어서 남아있는 치아 2개를 다 모두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서 이제 디지털 프라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마찬가지로 임시 치아를 이용해서 치아들을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회복 기간 거치고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디지털 풀아치로 바꾸고 나서는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도 없어지셨고, 고기 같은 것도 이제는 씹을 수 있게 될 정도로 강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환자분께서도 표현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정도의 강도를 이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 예방 관리를 받는 김길중 어머니. 올바른 칫솔 제휴과 관리 방법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요. 치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아서인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그녀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치보다도 임플란트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 치아들은 신경이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뼈의 형태만, 그 기둥의 형태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안 되게 되면 손쉽게 주변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자연치에 양치하는 것보다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워터픽이나 치간 칫솔, 치실 같은 것들을 꼭 사용해서 그쪽 부위들을 이제 음식물이 끼었으면 빼주셔야 되고, 음식물이 안 끼었더라도 잇몸 마사지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기술 도입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많은 진짜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서슴지 마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서 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정말 새롭게 이렇게 또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살아갈 그런 마음이고, 작가 생활도 여전히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강의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풀아치 임플란트든 결국에는 질병이 발생한 거에 대한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질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치과 내원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 안 오시다가 병을 이제 쌓이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원하셔가지고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이제 치과를 무서워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집에서는 이제 구강위생을 아무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기 때문에 꼭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관리가 좀 안 되시거나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보다 좀 더 자주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으시면 조금 더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가 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저렴한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그냥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에서 잘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에게 임플란트를 시술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일수록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도 크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치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잇몸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치아 관리, 나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